저는 현재 결혼 3년 차의 32세 남성입니다. 10년 넘게 친구의 엄마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의 아내도 그분이 소개해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친구의 엄마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축구 선수 시절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축구 실력을 인정받아 도시의 축구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이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함께 축구하던 친구 집에서 종종 시간을 보내며 친구의 엄마에게 친아들처럼 자상하게 대우받았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고향집에 돌아가기보다는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친구의 엄마는 남편과 이혼한 후 파스타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녀의 요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만든 파스타를 맛본 날, 그 특별한 소스와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져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그때부터 그녀에게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아줌마의 나이는 약 38세였고 외모는 정말 미인이셨습니다. 그녀는 평소 외모 관리에 철저하여 어린 저에게도 매력적인 여성으로 비춰졌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 시선 처리에 곤란할 때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줌마는 항상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세 시절, 불행히도 큰 발목 부상을 당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의 엄마는 너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낼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면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예요? 제가 물어보면 아줌마는 웃으면서 대답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베이컨과 스크램블 에그야. 빨리 와서 먹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만 넌 뭐든지 잘하잖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함께 살면서 아줌마는 저를 아들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그만두고 갈 길을 잃은 저는 한참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오후 수업을 땡땡이 치고 당구장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줌마의 웃음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안방문 앞에 다다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줌마의 코맹맹이 목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런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매혹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즐거워 보이는 모습에 제 마음이 쿵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애들은 다들 학교에 갔지? 응. 그래 집에 아무도 없으니깐. 지금 와야 해. 순간 제 머릿속에 충격이 번쩍 스쳤습니다. 아줌마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질투로 뒤엉켰고 이유도 모른 채 화가 치밀어 오르며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아줌마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나와 같은 또래의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복잡한 마음이 교차하며 그 생각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줌마와 연인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줌마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근함이 아닌 이성적인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줌마의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이차가 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줌마를 엄마처럼 느끼기 시작했던 저였기에 그녀가 그렇게 어린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아줌마에게 다가가야겠어.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나이와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아줌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런 생각에 더욱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왜 안 될까? 나도 아줌마에게 다가갈 수 있어. 내가 뭘 해도 아줌마는 나를 아들처럼 대해줬잖아.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처럼 아줌마의 곁에서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며 짧은 잠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줌마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아줌마의 미소가 눈앞에 떠오르고 제 마음속의 작은 불씨가 더욱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줌마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밤새도록 뒤척이며 아줌마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하던 저는 결국 희망과 불안이 얽힌 감정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줌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줌마가 안방에서 나올 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마치 첫사랑의 설렘 같았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일부러 그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하면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줌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긴장한 아줌마가 눈치를 보며 바쁘게 발걸음을 떼는 모습이 소심한 고양이 같았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거침없이 말해버렸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아줌마는 자기도 여자라며 남자한테, 아니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라고 말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 순간 아줌마가 날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 대신 해줄 수 있겠어? 정말 그녀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곁에 언제든지 있을게요. 그렇게 약속하듯 말하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가게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아줌마는 나를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줌마는 외식업계에서 상당한 능력자였고 파스타 전문점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직영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줌마가 자동차를 한 대 사줄 테니 나 대신 직영점과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관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고 나는 혼자 대낮부터 PC방과 당구장 배회하며 빈둥거리던 차라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직영점을 돌아다니며 상황 체크하고 필요한 식자재를 심부름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아줌마는 여자 혼자 사업한다는 이유로 종종 무시당하곤 했지만 내가 외부 활동을 하며 아줌마는 직원 관리와 요리 연구에 집중하게 되어 업무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아줌마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당시 월급은 제법 주었고 일 안 해도
100만 원을 받으며 차도 사주고 그랬으니 일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일하고 난 후 아줌마가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매달 300만 원씩 적금을 넣어 놓았더군요. 그때 또 한 번 아줌마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줌마와의 관계가 5년이 넘도록 깊어지며 거의 부부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줌마와 진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겁고 심각했죠. 언제까지 나랑 만나면서 내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비즈니스는 계속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정은 간단히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선을 지키며 가끔 만나는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줌마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져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결혼식 날 아줌마는 나를 축하해주면서도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나도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에게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우리는 종종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며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네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과 우정은 여전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갈 때쯤 매번 있는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 시어른들은 하나같이 이세 계획에 대해 물으셨고 그럴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더 얄미운 건 옆에 있던 시누이인데요. 자신은 결혼하면 일찍 아이를 낳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은 조카 바보인데 자기만 조카가 없다며 있으면 뭐든 해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개념 없이 주둥이 눌리는 시누이가 짜증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절만 되면 시댁이고 뭐고 아무것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연락 없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고 시어머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제 진짜 노력해야 한다. 내 친구 딸이 결혼하고 5년 동안 온갖 노력해도 아이 소식 없다가 병원 다닌 지 6개월 만에 성공했다지. 너네도 한번 가봐라. 내가 연락처도 알아왔어 하며 저에게 병원 연락처를 건네셨습니다.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옆에 있던 시누이는 언니 상의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오빠 아기 엄청 좋아하는 거 몰라요. 언니네 부부 사랑은 해요. 관계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안 생기는 거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병원 가요라며 아무렇지 않게 민감한 부부 사랑에 대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 얘 말 하나 틀린 거 없다.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긴 적이 없어. 근데 너 들어오고 딱 하고 끊기니 이상하긴 하지. 너네 집안에 불임이 있니? 불임도 유전인가 하며 시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둘은 저의 기분 따위는 일절 배려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모습에 불쾌해 그만 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언니가 그렇게 까칠하고 예민하니까 애가 안 생기는 사람이 딱딱하게만 굴지 말고 좀 여유도 있어봐요. 그리고 마음씨 곱게 먹고 시댁한테도 잘하고 해야지. 조상님이 애기라도 점지해주죠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시누이지만 개소리 짓거리는 모습에 한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병원을 다닌 지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노력했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시어머님은 저를 최대한 배려해 주셨지만 아이가 1년이 넘어도 생기지 않자 가족들 앞에서 결혼을 잘못 시켰다면서 내 팔자에 손자는 없나 보다며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는 문제가 일절 없고 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친 저는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에도 대꾸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 저는 뭐 애기 안 갖고 싶은 줄 아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만 좀 들들 볶으세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엄마 그만 좀 해. 무슨 손주 못 봐서 안 달랐어. 적당히 좀 해. 1년 넘도록 병원 다니면서 노력했는데 아기 안 생기는 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이 사람 죄인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동안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만나지 않아 마음이 편해서였을까요? 병원을 다니지 않고 포기한 저의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는 저를 공주 모시듯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출산을 축하한다며 산후조리원 비용과 함께 1,000만 원의 용돈도 주셨고 예전에 했던 모진 말들을 잊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셨죠.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질 거라던 시누이는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다시 저에게 했던 그대로 시누이에게 임신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가 아들 낳아줬으니 너는 너 닮은 예쁜 딸 하나 낳아라. 너희 시댁에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되 어른들한테 연락 올까봐 걱정이다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옆에서 저도 보란듯이 그러게요. 아가씨도 곧 있으면 노산에 들어가지요. 아니면 서방님이랑 상의해서 같이 병원 다녀봐요 하며 그때 아가씨가 했던 말 그대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가씨는 자신이 무슨 노산이냐며 펄쩍 뛰었고 어머님은 결혼도 30살 넘어서 했으면 언니 말이 맞지 뭘 그래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빨리 해야지 하면서 아가씨 등짝을 때렸습니다. 아가씨는 아무 말도 못했고 표정을 보니 잔뜩 삐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고 여전히 아가씨네는 아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만난 가족들마다 아가씨에게 아기 소식을 묻는 겁니다. 저에게 했던 그대로 말이죠. 당황해하며 대화 주제를 돌리는 아가씨를 보니 얼마나 고소하던지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서 일부러 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나이 들어서 애기 낳으면 너만 고생하는 거 몰라. 다 늙어서 애 뒤치다꺼리 할 일 있어. 그리고 애들도 엄마 나이 많으면 싫어한다고 하더라. 70 먹어서 애 대학 보낼 생각이야. 신혼생활을 3년이면 충분한데. 언제까지 신혼 타령할 거야. 정신 차리고 애기 낳을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 잔소리 하셨고. 옆에 있던 저는 아가씨 부부 사랑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인 부부 사랑을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저처럼 병원이라도 다녀 아가씨가 문제 있는 거면 어떻게 해요 하며 아가씨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복수해 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너는 말을 해도 내 딸이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니 기분 나쁘다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보며 저는 그때 아가씨도 저한테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병원부터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발끈하세요 하였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대화 주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는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아기 안 갖냐는 잔소리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친정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아이 갖기 힘들었던 저였는데 둘째 딸까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낳아줬다면서 시부모님께 더욱 예쁨을 받게 돼서 고맙다고. 시부모님은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바꿔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가씨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가 연락한 이유는 바로 임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 한 것입니다. 언니 그렇게 임신 안 되다가 갑자기 임신 잘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 사실 저도 지금 병원 다닌 지 꽤 되었는데 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려줘요. 시도라도 해보게요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 다녀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부담감이 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마음씨 곱게 아가씨 말대로 마음씨 곱게 먹어야 조상신이 아기라도 점지해 주겠죠. 웃으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아가씨가 저에게 했던 그대로 말이죠. 아가씨는 과거에 임신이 안 되어 스트레스 받던 저에게 못되게 말한 것이 기억났는지 전화기 너머로 엉엉 울면서 언니 내가 죄받나 봐요. 직접 겪어보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철딱선이 없어서 언니 감정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내가 주제 넘은 행동도 많이 했었던 것 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네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하고 싶어요. 자신이 직접 겪어보니 그때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면서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아가씨 본인이 안 겪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법.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요. 사실 그때 아가씨나 어머니가 했던 말들. 저 아직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요. 내 마음속에 빛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상대방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요. 저는 그동안 임신으로 인해 서운했던 점을 모조리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그런 아가씨의 모습에 저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통화 이후 마음 한구석 묵혀뒀던 응어리가 풀린 듯 했고 저희는 예전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면서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아가씨가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이것저것 알아봐 주면서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2년의 노력 끝에 결국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에 성공한 건 모두 제 덕분이라며 항상 감사했죠. 예전에는 눈치를 밥 말아 먹은 개념 없는 아가씨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저를 잘 따라주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때 통화를 계기로 여전히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가씨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화는 입으로부터 생김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사자성어인 구화지문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6년 되었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외동딸이었던 저에게는 친언니만큼 가까운 언니가 한 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나서 친해졌고 그 후로 대학교도 같은 학교를 나왔으며 대학생 때부터 결혼 전까지는 서울에서 같이 자취도 하였습니다. 저희 둘 다 결혼을 한 후에도 지금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언니였는데 제 남편과 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바람을 알게 된 것을 몇 개월 전입니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안 된다고 반대를 하였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였지만 창업자금을 잘못 계산하였는지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미 대출은 다 받아서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언니가 반반씩 투자해서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명분상 동업일 뿐 그 언니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식당에는 자주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하는 일이다 보니 믿고 도와준 셈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과 동일한 월급을 챙겨주었습니다. 그 언니는 하는 일도 없는데 고맙다며 밥이나 선물을 사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하기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식당 회식 겸해서 모이는 경우도 늘었고 휴가나 쉬는 날에 맞춰서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알바생이 못 나온다고 해서 일을 도와주려 식당에 나갔습니다. 서빙도 하고 테이블도 치우고 계산도 하면서 정신없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골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한 손님께서 오늘은 사장님 부부가 없고 직원들만 있는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을 했지만 남편은 잠시 자리에 비었고 곧 들어올 거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께서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도 보고 같이 소주 한잔 하려고 묻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전달하겠다고 하고 저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계셨던 테이블에서 사모님 얼굴이 그전과 다른 것 같다며 수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지나가려고 해도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고 가게 CCTV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 CCTV 영상에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남편의 불륜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따졌지만 자기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영상의 화질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얼굴도 보이지 않는 뒷모습뿐이어서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에 대한 생각이 깔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는지 얼마 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형부를 만났습니다. 요즘 바빠서 모인 지 한참 되었다면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부는 아직 언니한테서 말을 못 들었냐면서 현재 별거 중이고 조만간 이혼을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형부보다 더 오랫동안 언니를 알아온 저에게 형부는 제가 아는 언니가 언니의 본 모습이 아니라며 조심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을 끊고 지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도 언니가 매일 가게 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매일 가게로 오냐고 물었더니 가게 오픈하고 2달 정도 후에 회사 그만두었으며 매일 아침 제 남편과 가게로 출근도 하고 밤에 마감까지 끝내고서는 남편과 같이 퇴근해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다닌 지
벌써 반년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조금씩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렇지 않은 듯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많은 것들을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로, 남편은 가게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였지만 저는 회사를 가지 않고 언니네 집 앞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 때 저와 같이 나갔던 남편의 차가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네 집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이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언니의 옷차림은 제대로 가려진 곳이 없을 정도 다 비치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회사라며 바쁘니 나중에 전화를 준다며 제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곧바로 언니네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제 남편과 언니는 거실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도 저에게 변명이나 사과도 없이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만큼 믿었던 언니와 평생을 함께해도 될 만큼 좋은 남자라고 믿고 결혼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 사과와 변명은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당당한 그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의 완력에 밀려서 그 집에서 저는 신발도 못 신은 채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따지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본인 할 일만 하고서는 침대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써두었던 이혼 신고서를 남편에게 주면서 내일까지 작성하고 짐 빼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웃으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결혼하고 3년쯤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권태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사랑이었던 과선배와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닿았고 몇 번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과선배와 여행도 다녀오는 등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언니는 다 알고 있는 제 비밀입니다. 그런데 과선배와 관련해서 언니랑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 등을 남편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게 한 원인은 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도 하고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증거도 있기에 뭐라고 변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 신조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20살처럼 찰자여서 그런지 생각도 외모도 젊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뒷모습은 20대 애들만큼 탱탱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예쁜 외모 덕분에 제 인생은 항상 즐거운 꽃길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음에도 상관없다며 만나달라는 남자들이 넘쳐났고요. 심지어 30대 남자들도 선물을 사다 바치면서 만나달라고 하니 인생에 고민이란 없었죠. 그런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이었어요. 첫 남편이랑은 연애 때부터 안 맞아서 자주 싸우곤 했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한 후에는 더 불같이 싸우다 결국 딸이 2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아기도 지긋지긋해서 그 뒤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갔고요. 그 뒤로는 재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았어요. 아이로 인해 내 삶이 발목 잡히는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워낙 어린 나이에 낳아서 그런지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때 몸으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삼류 잡지 모델로 일하면서 매사 즐겁게 살았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아무리 몸매 관리를 잘해도 더 이상 모델로 일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을 놓은 지는 꽤 되었고 그동안은 남자들이 주는 용돈으로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그러다 몇 달 전 양다리로 남자 둘을 만나다 쏠쏠하게 돈을 받고 있었는데 들켜버렸고 돈줄이 확 마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명품을 팔기에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라 차마 처분은 못하겠고 그렇게 아둥바둥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봤더니 앳된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실례지만 혹시 강미애 씨 번호 맞을까요?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강미애 씨가 이철호 씨와 낳은 딸 혜정이에요. 내 딸? 혜정이라고? 네, 저 혜정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 초면이지만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넌 내 딸인데 당연하지. 아우 혜정아, 엄마가 돼가지고 너한테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저는 잘 지냈어요. 엄마도 잘 지내셨어요? 엄마는 뭐 그냥저냥 지냈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니? 혹시 나한테 양육비 못 받은 거 청구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지? 아, 엄마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 결혼식에 엄마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어렵게 연락드린 거예요. 결혼? 어머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장만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네. 혼수는 제 돈으로 다 마련했으니까 그럼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엄마는 그냥 제가 해드리는 예쁜 한복 입고 참석만 해주세요. 그나저나 엄마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서울 변두리에 원룸 잡고 사는데 지금 월세도 몇 달째 못 내서 당장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 아휴, 내가 오랜만에 연락 온 너한테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어디 가 계실 곳은 없으시고요? 없지. 나 원참 이 나이 먹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부탁한다는 말도 못한다 얘. 그럼 거처가 생길 때까지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실래요? 저랑 예비 신랑이랑 식전에 서울에 미리 집을 구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되니?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주소 문자로 보내줘. 내일 당장 갈게. 근데 혹시 화장실은 몇 개니? 나 남이랑 화장실 같이 쓰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걱정 마세요. 화장실 2칸인데 엄마 혼자 하나 쓰세요. 불편하시지 않게 잘 준비해둘게요. 역시 이래서 딸을 낳아야 한다니까? 우리 딸 최고네. 고마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딸이 결혼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당장 지낼 곳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생각도 못했고요. 다음 날 저는 얼마 없는 살림들을 들고 딸네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 혜정아, 집 좋다. 엄마 너무 곤란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딸 혜정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에이, 엄마가 곤란하신데 딸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거의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니까 큰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혜정이랑 결혼하는 분이시죠? 예비사위 반가워요. 네, 장모님. 저 혜정이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듬직하네. 우리 혜정이 잘 부탁해요. 처음 본 사위의 모습은 싹싹하고 키도 훤칠하니 잘생겼더라고요. 몸도 탄탄해 보이고 우리 딸이 남편감을 잘 골라왔구나 생각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내 남자였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대끼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 이런 선 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더라고요.
특히 딸이 집을 비울 때면 마음도 몸도 안달이 나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엄마, 어떡하죠? 회사에 일이 생겨서 저 내일부터 3일간 지방 출장이 잡혔어요. 집에 재훈 씨랑 엄마랑만 있으면 서먹할 텐데 걱정이네. 혹시라도 재훈 씨 밥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재훈 씨는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니까요. 너도 참, 내가 사위랑 어색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이참에 너 흉도 보고 칭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지 뭐. 어쨌든 조심히 다녀오고, 내가 그래도 김서방 끼니는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엄마, 재훈 씨 챙겨줘서 고마워요. 딸이 지방 출장을 간다는 소리에 왜 그리 가슴이 뛰던지 딸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딸의 남자랑 그렇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원래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장모님, 저녁 드셨어요? 참, 혜정이 오늘부터 출장인 거 아시죠? 응, 알지. 우리 김서방은 저녁 먹었어? 아직 김서방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네.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름 부를게. 괜찮지? 그럼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 재훈이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맛있는 거 차려놨어. 아, 정말요? 저 배고팠는데 저녁 준비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골뱅이 소면무침이랑 맥주. 와, 대박. 저 골뱅이 소면무침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우리 혜정이한테 재훈이 뭐 좋아하는지 살짝 물어봤지. 내일 주말이니까 마음 편히 맥주랑 같이 먹자.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사위 얼굴이 발그스레해져서 더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게 둘이 몇 잔을 마시고 났더니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순간 몸이 달아올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혜정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어? 장모님 닮은 예쁜 외모에 마음씨도 착해서 결혼 결심했었습니다. 어머, 나 닮아서 예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쁘다는 말 들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고마워. 에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요. 저는 처음에 뵀을 때 혜정이 언니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동안이시고 미인이셔서. 정말? 내가 좀 동안이긴 해, 그치? 나도 우리 재훈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키도 훤칠하니 크고 싹싹하지. 몸도 좋지. 입술도 섹시하지. 어머? 내가 술이 취했나봐. 술이 취하니까 진심이 술술 나오네? 그 말이 끝나고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이 포개졌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서로 껴안고 정신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많은 남자들이랑 만남을 해봤지만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느꼈어요. 젊어서 체력도 좋지만 워낙 외모가 제 스타일이다 보니 얼굴만 봐도 흡족하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응, 김서방도 일찍 일어났네? 장모님, 저 어제 일 말인데요. 난 어제 좋았어.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았어. 아, 정말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니 다행이 아닌 건가? 아무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재훈이는 나 안 좋아? 나랑 한 거 후회해? 설마 불만족스러웠어? 아니요, 사실 저도 너무 좋아서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혜정이가 이번 일을 알게 되면 서로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혜정이? 그치, 우리 혜정이가 알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자. 근데 혜정이랑 나중에 누구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요? 장모님이 더 좋았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게 거리감 느껴지네? 이제 혜정이 없을 때는 미애라고 불러. 말도 편하게 하고. 아, 그럴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그렇게 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 벌써 점심 먹을 때가 되었더라고요. 점심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도는 걸 보고 놀랐죠. 정말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천연 콜라겐이 도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그날 밤도 뜨거운 밤을 보냈었죠. 왜 이렇게 설레고 즐겁던지 이 나이에도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사위와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널브러져 있던 우리는 출장 갔다 온 딸에게 결국 들키고 말았죠. 이거 뭐야? 우리 왜 같이 이러고 있어? 뭐야? 말 좀 해봐. 아, 혜정아 오해야. 그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일단 진정해. 뭐가 아닌데? 둘이 뒤엉켜서 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혜정아, 일단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안해. 엄마가 허리 아파서 김서방이 마사지 해주고 있던 거야. 네가 우리 사이를 너무 왜곡해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린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혜정아, 넌 일요일 밤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내 집에 일찍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사지 좋아하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소름 끼쳐. 야, 네가 엄마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렸을 때 나 버리고 간 걸로는 모자랐니? 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야? 그 나이 먹고 집도 절도 없어서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미친년. 딸 남자랑 붙어 먹으니까 좋냐? 뭐? 무슨? 너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뭐야?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디? 역시 피는 못 속여. 자그마한 실수 하나 가지고도 아주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게 네 아빠랑 똑같아. 그래, 나 미쳤다. 근데 어쩌라고? 재훈이는 나랑 더 잘 맞는다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진짜 미친 여자네. 남자의 미친 여자. 오빠도 돌았어? 아무리 나 안 키웠어도 내 엄마야. 어떻게 장모랑 그 짓거리를 할 생각을 하니? 진짜 제정신이야, 다들? 내가 니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미친년들 돌아도 정도가 있지. 혜정아 진짜 미안해. 정말 술김에 실수한 거야. 다 필요 없고 내 집에서 둘 다 꺼져. 그리고 아빠랑 오빠네 부모님한테는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 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진짜 살다 별 더러운 꼴을 다 보네. 미안한데 혜정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혹시라도 네 말 듣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충격받고 쓰러지시면 어떡해.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라는 게 지 엄마랑 예비 신랑한테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지더군요. 물론 저랑 사위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며 폐륜을 저지르는 딸도 잘한 건 없지 않나요? 딸의 기세에 못 이겨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위랑 그 집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모아둔 돈이 있어 오피스텔에 같이 머물게 되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죄책감은 들었지만 낮이고 밤이고 제 스타일인 남자랑 함께 지내니까 솔직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줄은 진작 알았지만 하다하다 딸 예비신랑이랑 붙어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버러지 같은 것. 누구세요? 설마 혜정이 아빠? 그래, 너랑 그놈이랑 둘 다 혜정이랑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당장 사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내가 돌았어? 막말로 사위는 내가 더 좋다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 내가 너 이럴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하고 먼저 조지려고 했는데 혜정이 얼굴 봐서 기회 한 번 더 준 거였다. 근데 너는 예전이나 나이 먹은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건 하나도 안 변했네? 잔소리하려고 전화한 거면 끊어. 귀 아프니까. 지금 네가 한 짓 모조리 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앞으로 하루하루 지옥에 사는 게 뭔지 느끼게 될 거야. 응, 걱정 고마워. 잘 먹고 잘 살게. 다음날 장을 보러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자꾸만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뭐 워낙 제 외모가 예쁘니까 시선을 1-2번 받아본 건 아니지만 묘하게 적대감이 느껴지는 눈빛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 사위가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재훈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봐봐. 그가 건넨 휴대폰 속에는 저랑 그의 사진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게시글 제목이 장모랑 사위놈이 붙어먹었습니다 였어요. 그걸 보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말 그대로야. 이거 우리 회사 게시판에도 올라와서 팀장님이 나 호출했어. 나 자르라는 전화는 빗발치고 로비에 사람들 찾아와서 난리치니까
알아서 자진 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사직서도 제출했어. 뭐? 자진 퇴사? 그럼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 그만두면 어떡해?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럼? 아니, 그럼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녀?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면 수군거리는데 나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잖아. 내 입장 이해 못해?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 나 이 업계에 소문 쫙 나서 당분간 일 못할 것 같아. 누나가 나가서 일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이 나이에 어디에 취업을 해? 마트에서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라도 해봐. 나 이제 부모님한테도 지원 못 받는단 말이야. 사직서를 냈다는 것과 당장 돈을 벌어오라는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게다가 게시글의 댓글을 보니 헛구역질까지 나왔습니다. 제 인신공격을 비롯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악성 댓글로 몸이 덜덜 떨려서 읽다 말았어요. 사위는 분명 제 스타일인 남자였지만 팀장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둬버리는 꼬라지를 보자니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는 물음에 대책도 없고 저보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에 우유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때마침 전에 만나던 나이 많은 오빠 한 명이 잘 지내냐고 인터넷에 뜬 사진 봤다고 문자가 와서 상황 설명하고 다시 그 오빠랑 잘해보기로 했어요. 그 즉시 사위 오피스텔을 몰래 나와버렸고요. 역시 젊은 남자는 그냥 즐기는 용도로만 써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오빠가 악플러들 다 고소해버리고 합의금 한탕 챙기라고 해서 고소 준비 중에 있어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져서 괴롭습니다.